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11강의 9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의 연구에서 여기 등장인물 있죠? 이 두 명의 연구가 뭘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줬대요. 자, 이 단어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의 이론 의존성이냐면 보시면 실험 활동인 거죠. 실험 활동에 있어서 이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했대요. experiment까지 해야지 실험인 거예요. station까지 들어왔으니까 실험 활동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They asked, 그들이 요청했어요. 형식이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시켰대요. 나무로 된 블럭이었는데 나무 조각들의 균형을 한번 잡아보겠니? 라고 한번 시켜봤대요. to balance 투부정사인 거예요. 당연히 명사절 용법이긴 하고 얘들아 너네 균형 좀 잡아볼래? 균형 잡는 것을 요청했어요. 어디 위에서? 되게 얇은 금속의 레일 위에서요. 됐죠? A number of the blocks 이렇게 표시해서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many of예요. 많은 블록들이 had their weight 뭐하고 있었다? 표시해보죠. had their weight evenly distributed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had는 뭐뭐한 채로 두다 라고 하는 사실 사역동사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무게가 어떻게? evenly예요. 균등하게 배분시키다가 아니라 배분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pp가 들어와야 되겠죠.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의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They balanced 그 블록들이 at their geometric center. geometric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하학적인 센터 중심이죠. 그럼 기하학적인 중심 부분에서 잘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해 균등하게 무게를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뒤 내용을 읽어봐요. 자, 되게 많은 블록들이 무게를 균등히 배분되게 했대. 그리고 기하학적인 중심에서, 그러니까 정가운데가 되겠죠. 기하학적이니까. 정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았어 라는 말을 보셨을 때 여기 나온 소댓이 목적으로 쓰였을까요? 아닌 거죠. 이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기 나온 소댓은 목적의 소댓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해석한다? 결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게가 어때요? 균등하게 잘 배분이 되었어.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했다? 중심부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중요하니까 잘 챙겨 놓을게요. Other blocks, 다른 블록들은 어떻게 됐대요? Had 여기 visible or invisible weights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weights 요거 무게추인 거예요. 써보죠. 무게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디에? on one hand 한쪽 끝 부분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어서 so that 얘도 또한 결과를 해석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 나무 블럭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 그냥 나무 블럭이면 얇은 금속 틀 위에다가 올려놓고자 했었을 때 정 가운데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무너지겠네? 가운데다 놔야겠네. 이런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weight 무게추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했어요? 이 블럭 속에 내장을 시켰을 수도 있고
또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부착시켜 놨을 수도 있겠죠. 그럼 무게가 이 한쪽에 있으면 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they balanced far off center.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표시해보죠. off center. 뜻은 중심에서 밖으로, 즉 벗어나서. far는 멀리. they balanced. 그것들이 균형을 잡더라. 그럼 중심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에서 균형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so that은 결과로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The youngest children did not appear to have a theory. 그러면 the youngest children, 어린아이는 어땠대요? 가장 어린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투부처럼.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어린 아이들은 단지 이동시켰어요. 나무 블럭을 around, 그냥 주변으로 그냥 막 이동시킨 거죠. 이리저리인 거야. move a around 하면 여기저기 이동시키다. 여기저기로 이동시킨 거예요. 뭐뭐 할 때까지 until they balanced. 뭐뭐 할 때까지. 그럼 여기 they는 블럭들인 거죠. 여기 나온 이 블럭들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그냥 움직여 본 거예요. 아직 어려서 이론이 없으니까요. 근데 대략 6세나 7세 정도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뭐 어떻게 했대요? appeared,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 to have the chat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발표 쳐놓고 기억해보죠. 지금 to have pp니까 완료 부정사인 거예요. 완료 부정사라는 말은 주절 보였던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행위예요. 뭐가? adopt 했던 게. adopt라고 하는 말은 채택하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구 대상을 놓고 실험자가 실험을 했었을 때 아이들이 마치 이미 벌써 채택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뭐를? 강력한 이론을요. 아이들이 현명했다라는 거지. 물건은 어떤 이론이었대요? 그 이론의 스토리. 물건은 균형을 잡아 중심부에서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벌써 기억해서 이미 벌써 그 이론을 들고 채택해서 머릿속에 떠올려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완료부정사 공식이 to, have, pp인 거죠. 이 자리에 만약에 to adopt 라고 쓰면 틀리다고요. 되셨죠? 자, 요런 강력한 이론. 이 이론은요, 사실 아까 언급된 바가 있어요. 어떻게? Geometric center.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강력한 이론인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우리가 봤었던 6세에서 7세 아이들인 거죠. 이 아이들은 놓았대요, 블럭을. place A on B예요. A를 B 위에 올려두다. on their centers. 보세요, 맞죠? 어디다 놨다고요? 우리 보라색으로 체크한 그 부분인 거죠. geometric center. 여기. 중심부에 놓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For ordinary blocks. 표시해보죠. 자, 평범한 보통의 그런 블럭에서는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이죠. 자, 데이터가 came in well. 뭐였다? For this theory. 요거 come in for 한번 잡아보죠. come in for A 라고 하면 A와 잘 맞다 라는 뜻이거든요. come in for 여기가 A죠. 그러면 이 이론과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하지만 the theory, 그 이론은 did not work, 작동하지 않더라, 효과가 없었어요. for the unbalanced blocks. 그러면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블럭들, 어떤 아이들? 무게추를 달고 있었던 그 블럭들 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았었겠죠. 자, 대부분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held to the geometric center theory. 이렇게 보시면 기하학적인 중심 이론을 뭐 했다? 요거 보셔야 되는 거겠죠. hold to라고 우리 수거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 hold to A 또는 adhere to A인 거죠. A를 고수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다, 지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지키는 것 같았다. 고수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put 뭐 했다고요? 이런 행동을 했대요. The unbalanced blocks 이미 앞에서 언급됐던 이거죠. 균형 안 잡혀진 그 블록. 이건 어떤 블럭이죠? 이론에 부합하지 않았던 그런 블럭이죠. 그런 나무 블럭을 뭐 하더라? 애들이 현명해요. 자, put A aside 예요. 뜻은요. A를 제쳐놓다, 치워놓다 라는 뜻이에요. A를 제쳐두다. 이거 애들이 막 만지면서 뭐야 이거는 무게중심이 안 맞아? 하면서 그냥 옆으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as impossible to balance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뭐로서 이 블럭들 왜 제쳐놨다고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as 뭐뭐로서인 거고요.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써볼까요? being impossible to balance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수식하는 거죠. 부사적 용법이었어요. 균형을 잡기에 불가능한 것 이렇게 투부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 형용사 수식 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달호친 부분 해석해보면요. 균형을 잡기에 불가능한 것으로서 균형이 안 맞춰지는 블럭은 옆으로 치워놨습니다. 라는 거예요. Thus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 잡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건 결론 찍을 때 하는 연결어죠. 우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To have a case 어떠한 경우를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떤 경우? Where 6 and 7-year-old children's experiments 6세에서 7세 되는 아이들의 실험들이 were directed 어디로 향해졌어요? By theory 이론에 의해서 향해졌었던 경우인 것처럼 보여요. When the data did not fit the theory 그리고 뭐뭐 했었을 때 그 데이터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건 무게, 추가, 달린, 블록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존재했었을 때 아이들이 뭐 하더라? 이렇게 했대요. Adjusted the data. 본인들이 자료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다, 조절하다 한 거죠. 그 자료? 여기서 말하는 그 자료는 무게추가 달린 그 블록, 섞여져 있는, 중심이 맞지 않는, 이론에 걸맞지 않는 그 데이터 얘기하는 거죠. by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볼까요? by not including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즉 이거 excluding이에요. 그냥 제거함으로써죠. 무게중심이 안 맞는 블럭을 제거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아이들이 스스로 6, 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제거하고 조절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가 사례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 해석 부드럽게 하면 where 관계부사였었죠. 뭐뭐라는 사례를 우리가 얻은 듯 보여요 라는 겁니다. 어때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네, 아이들도 심지어 이렇게 똑똑하답니다. 자, 여기로 이번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막상 이론에 따라서 6, 7세 아이들이 결론은 뭐예요? 이론에 따라서 아이들도 6, 7세의 그런 아이들도 뭘 하더라?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조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되셨죠? 어떤 방식으로? 블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요. 자, 고생하셨어요.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특영어 11강의 11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기본 베이스의 내용 어떤 것이 소재인가 라고 하신다면요. 써보죠. 우리 의사소통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왜 의사소통이 하기 어렵냐면 해석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석하는 방식이 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개인의 경험 때문이에요. 개인 경험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라든가 몸짓에 대한 서로 경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스토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미라고 하는 건 뭐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또 다른 사람의 전달, 의사소통, 전달, 의사소통의 어떤 해석? 그래요.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해석 방식에 의미가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들어줬네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들어준 거예요. 어디 볼까요?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겠죠. 그 또는 그녀의 의도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죠. 우리 자신의 해석 방식에 의존하죠. of the use of symbols 그러면 상징의 사용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한 상징적이라고 한 단어 상징의 사용의 해석 방식을 통해서 의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대요? 단어, 몸짓, 그리고 다른 행동 이런 것들이 있대요. That 부연 설명 살폈죠. Can stand for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stand for는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mean입니다. mean. 뭘 의미할 수 있어요? 그 밖에 무언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징의 다른 행동 포함한 그런 상징적인 것들 이용한 해석 방식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의 해석 방식이요. When someone says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해석 방식으로 타인의 말을 이해한다 라는 거죠. 지금 다시 우리만의 해석에 기반을 두어서 이것에 의존을 해서 타인이 한 말, 의사전달, 커뮤니케이션을 이걸 이해한다 라는 건데 이것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 배고파 라고 하면 we understand the meaning 그 뜻을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we do not experience 비록 우리가 겪지 못해도 그 또는 그녀의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can equate 뭐 할 수 있다 equat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챙겨보도록 하죠. 이거 동일시하다거든요. 동일시하다 같게 여기다요. 같게 느낄 수 있어. 그 말 어떤 말? 배고파라는 거죠. with 뭐뭐로 우리만의 느낌 배고픔의 느낌으로 여기도 표시해 볼까요? 우리 자신의 배고픔의 느낌으로 그거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are based on 뭐를 기초로 해요? 우리 자신의 경험 그쵸? 우리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 전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흔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뭐에 기반을 둔대요? 이게 뭐를 기초로 하다죠. 뭐를 기초로 한다?
다른 해석 방식을 기초로 할 수 있어요. Of the same symbolic words or gestures. 그러니까 똑같은 상징적인 단어나 몸짓 사용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이 당연히 아닐지도 모르죠. As immediate as yours. 요거는 너의 배고픔이니까 your hunger가 되겠죠. 누구의 your hunger. 자, 되셨나요? immediate는 여기에서 우리 해석할 때 당면한이라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즉시의니까 즉시의 당면한 동등 비교가 지금 사용되었죠. 사이에다가 원급 쓰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B 자리니까 B만큼 너의 배고픔만큼 즉각적인 게 아닐지도 몰라. 방의 온도라고 하는 게 may not feel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 as cold to me 나한테 있어서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as는 당신한테 추운 그만큼 as는 만큼이라고 해석을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as cold to me as to you.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우리 파란색으로 그럼 표시해 볼까요? as 한 다음에 형용사 원급 cold 들어왔죠. 그럼 as 한 다음에 이 자리가 B였던 거죠. 그럼 너에게 만큼 나에게 추운 게 아니게 느껴질지도 몰라 라고 들어가 있던 거예요. 괜찮나요? 당연히 feel이 우리 감각동사니까요. 우리 이 자리에 형용사의 원급 cold 쓰셔야 되는 거 맞죠? coldly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런 경험의 background, 경험의 배경 지식이라든가 또는 slower, 더 느린 인지적인 이렇게 해서 뜻 써보죠. 인지적인 프로세싱 하면 처리겠네요. 처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may mean 의미할지도 몰라요. 대절을요. It takes me longer 라고 나왔는데 요거 구문으로 기억해 보시면 자, it takes 목적어 시간 표현 잡히고 to 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목적어가 투부하는 것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takes 하고 목적어 내가 뭐 하는 것에 to 부정사 도달하는 것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대요. 뭐에 도달하는 것에 똑같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인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인 거죠. That appears obvious to you. 너한테는 분명하게 보였던 appear 뒤에 지금 형용사 써서 뭐처럼 보이다 이고요. 당연히 뒤에 to be는 생략된 거겠죠. 너한테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 나한테는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제 대응되는 단어가 너한테는 되게 명백해. 근데 나한테는 그거 그 문제 동일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 오래 걸려. 너와 유사한 이해도를 가질 때까지는 시간 오래 걸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느린 나의 인지 처리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한참 걸려. 너한테는 명백해. 너한테는 빨리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나한테는 오래 걸릴 수 있어 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든가 의사소통 전달하는 바 타인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각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험 차이로 의사소통의 차이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타인의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이 이것을 해석하고 또 이해해낼 때 그 타인이 의사 전달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국에 경험에 의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이해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